청첩장보다 빠른 소문. 멈춰선 결혼식 뒤에 누가 웃고 누가 울었을까요? 결혼식이 멈춘 다음 날, 사람들은 각자 방식으로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축가 대신 울린 벨소리를 기억했고, 누군가는 신랑이 책임을 말하던 순간의 떨림을 떠올렸죠. 하지만 가장 선명하게 남은 건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던 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커피 머신 스팀 소리 사이로 가슴이 뛰는 걸 숨겼고, 이지혁은 빈잔처럼 말라붙은 마음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끝내 친구의 등을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그 등 뒤에서 오래된 우정이 한 겹, 또 한 겹 벗겨져 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카페는 분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소곤거렸고,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대개는 짐작뿐이었죠. 은호는 침착하게 주문을 받고 스푼을 정렬하고 화분잎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럴 때 오히려 규칙을 더 단단히 붙잡는 타입이었는데요. 그 단단함 덕에 겨우 하루를 버텨내곤 합니다. 휴대폰은 수도꼭지처럼 울렸고 어머니 정순이의 안부 전화는 단도직입이었습니다. 괜찮지? 밥은 먹었지? 은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엄마, 카페에서 하루 종일 냄새 맡다 보면 밥 냄새가 별로 신기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날 점심도 건너뛰었죠. 한편 이지혁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아무도 없는 운동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봤는데요. 하늘은 멀쩡했고 오히려 자신만 이상해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의 빈 방 앞에서 오래 섰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의 규칙은 말보다 기다림이 먼저였거든요. 부엌에서는 김다정이 저녁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찬을 늘렸습니다. 사람 마음은 뜨거운 국처럼 식으면 짠맛이 더 도드라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자꾸 짠맛이 느껴지네요. 그 말에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표를 한 장 꺼내 식탁 아래에 밀어 넣었는데 그건 회사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상담 안내문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조용한 방식으로 서로를 붙잡곤 했습니다. 그 무렵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호탕한 웃음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성재야, 내가 정답을 고르는 애가 아닌 건 안다. 그런데 오답을 고집해선 안 된다. 짧은 말이었지만 뜻은 길게 이어졌죠. 성재는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 대답은 어른들이 좋아할 문장은 아니었지만 남자는 가끔 그런 문장을 택해야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고성희는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림은 때론 우아하지만 권력은 기다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녀의 말은 향수처럼 달콤했지만 끝맛이 매웠습니다. 여기서 웃음을 하나 끼워 넣을게요. 조옥래와 김장수, 이 두 어르신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밈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얼마 전 상견례에서 난리의 원인이 된 바로 그 밈이요. 오늘 두 분은 영상통화를 시도하다 본인들 얼굴 반만 보이게 찍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사돈, 또 반 잘렸네. 그러게 말이요. 내 이마가 왜 이렇게 고급지게 크게 나오지? 채팅창에는 하트와 웃음이 쏟아졌고 어르신들의 허술한 애정은 가족들을 몇 분간 같은 방향으로 묶어주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어른들의 실수는 젊은 사람들의 상처를 한숨 쉬게 만들고 묘하게 봉합하기도 합니다. 지강호는 여전히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채팅방에서 결혼식 멈춤 영상을 짧게 편집해 올렸는데 뜻밖의 조회수가 폭발했죠. 문제는 자막이었습니다. 신랑 사랑보다 책임 택했다. 의도는 농담이었지만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지 않았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정순이는 아들의 뒤통수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강호야, 사람 마음에 자막 달 때는 글자 수보다 숨의 길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야. 강호는 툴툴거렸지만 그 말이 머리 뒤쪽 어딘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은호는 일에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를 더 손보자 결심했고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의뢰서들을 다시 펼쳐봤죠. 눈에 걸리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오래전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건입니다. 이번엔 조건이 다시 조정되어 돌아왔고 요구사항은 정직했고 마감은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은호는 가능과 불가능 사이에 선을 그어두는 사람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기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레이아웃 스케치를 잡고 심호흡을 길게 했습니다. 이건 사랑하고도 상관없고 결혼하고도 상관없어. 이건 내 일이고 내 기준이야. 자기 안에서 목소리가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혁은 연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줄였습니다. 그는 성재를 불렀고 술집 대신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둘은 러닝머신을 나란히 걸었는데요. 발소리만 나고 말소리는 거의 없었죠. 지혁은 숨을 고르다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 단어가 몇 년치 감정의 요약처럼 떨어졌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젖혔다가 다시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뛰자. 그 말은 화해도 아니고 결별도 아니고 보류에 가까웠습니다. 가끔 남자들의 우정은 문장 사이가 아니라 침묵 사이에서 겨우 유지됩니다. 이수빈은 바빴습니다. 새 협찬 브랜드와의 촬영이 있었고 라이브 방송 일정이 촘촘했죠. 그녀는 웃으면서도 머릿속 계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쓰는 법이에요. 속으로는 사랑도 협찬이 된다면 편했을까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댓글창에는 언니 남친 있어요? 가 반복됐고 수비는 윙크로 답을 가름했죠. 이 집의 막내는 망설임과 야무짐을 동시에 갖춘 드문 캐릭터였습니다. 한편 이지환과 박영란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전시 준비는 막바지였고 영란은 캠퍼스 앞에서 시간을 통째로 써버리곤 했습니다. 이지환은 그런 시간을 주변에서 지켜주는 사람이었죠. 무거운 작품을 옮겨주고 조명 각도를 맞춰주고 늦은 끼니를 챙겨주었습니다. 둘 사이에 대단한 사건은 없었지만 작은 것들이 쌓여 큰 안심이 됐습니다. 영란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은 종종 그 사람의 세계를 더 환하게 만든다. 그 환함이 언젠가 사랑의 밝기와 비슷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양쪽에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떠들썩하게 만들 또 하나의 무대가 열렸습니다. 재단이 주최하는 자선바자회, 기업과 지역 상권이 연결되는 행사였죠. 세 가족은 각자 이유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박진석은 네트워크를 위해, 고성희는 이미지를 위해, 이상철과 김다정은 지역 어르신 모임의 일원으로, 정순이는 식당 홍보를 위해, 은호는 카페 부스 운영을 위해, 지역과 성재는 그 모두의 경계에 서기 위해서요. 이런 자리에서는 늘 오해가 빠르게 자라납니다. 누가 누구 곁에 서느냐, 어떤 표정을 하느냐, 악수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같은 것들로요. 은호의 카페 부스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멈춘 결혼식의 주인공을 슬쩍 훔쳐보듯 커피를 사갔고, 어떤 이들은 위로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결제를 2번 눌렀습니다. 그때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발랄한 학생 한 명이 부스 모서리에 걸려 음료 트레이를 놓쳤고 커피가 바닥에 큰 물결을 만들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몰렸습니다. 은호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휴지를 나눠주고 바닥을 닦고 학생에게 괜찮다고 웃어 보였죠. 우리 부스는 원래 물결을 서비스합니다. 사람들이 웃었고 한숨 쉬던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사소한 해프닝을 유머로 바꾸는 재능, 은호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더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행사 사회자가 갑자기 멈춘 결혼식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책임입니다. 책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에서 객석으로 그리고 한 사람에게로 이동했습니다. 그 한 사람, 이지혁. 그는 일어나지도 숨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미간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가 깨지기 전에 덮어야 해요. 그녀는 몇몇 언론인에게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를 건넸습니다. 성숙한 선택, 새로운 파트너십. 문장은 정교했고 톤은 세련됐지만 내용은 진실과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장면을 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과감하게 서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덮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보는 게 먼저죠. 박진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대로 보는 건 때로 너무 비쌀 수 있어. 성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사람이어야죠. 짧은 설전 뒤 두 사람은 말없이 시선을 나눴습니다. 그 시선 속엔 닮은 고집과 다른 윤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즈음 지강호가 또 한 건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켰고 뒤쪽에서 벌어진 작은 소란을 그대로 내보내버렸죠. 소란의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어느 부스의 결제가 오류로 2번 찍힌 건데 그 사실이 기부금 빼돌리기라는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화면에 얹힌 겁니다. 댓글창은 불탔고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막을 먼저 믿었습니다. 은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그 자리로 갔고 영수증을 모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여기 중복 결제. 여기 즉시 취소. 여기 재승인.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해는 수학처럼 풀렸고 사람들은 어색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지강호는 라이브를 급히 종료하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누나, 나 진짜 이번엔 일부러 한 거 아니고. 은호는 미소를 보였고 정말로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음엔 자막보다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밈을 만들자. 그 말은 혼이 아니고 안내에 가까웠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경매였습니다. 박영나의 작은 유화가 무대에 올랐고 시작가는 낮았지만 붓질은 섬세했습니다. 이지화는 뒤쪽에서 조용히 팔짱을 풀었다 꼈습니다. 그는 작품의 한가운데 밝은 색이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경매가 올라가던 도중 영나는 이지환을 슬쩍 보았고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 문장도 나누지 않았는데요. 때로는 문장 이전의 온도가 먼저 닿곤 합니다. 그 온도는 들키지 않게, 그러나 지워지지 않게 남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혁은 드디어 은호의 부스 앞에 섰습니다. 둘 사이에는 지나간 날들의 오해와 앞으로의 날들의 침묵이 동시에 놓여 있었죠. 지혁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은호는 잔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리필 안 됩니다.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덧붙일 수 없는 사이, 그러나 완전히 닫아버릴 수 없는 사이. 지혁은 한 모금 마시고 입술을 눌렀습니다. 따뜻했는데요. 혀끝보다 가슴이 먼저 데었습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숨지 말자. 그 말은 스스로에게 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 곳곳의 화면에는 낮의 장면들이 짧게 편집되어 올라왔습니다. 중단된 결혼식, 책임의 정의는 자선 행사에서 벌어진 오해와 해프닝. 새 가족, 다른 속도로 흔들리다. 그리고 문제의 영상 하나가 또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은호가 웃는 듯한 표정을 잡아낸 장면이었습니다. 실은 누군가의 실수에 놀라 웃음이 새어나오는 찰나였는데요. 캡션은 그 순간을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신랑 앞에서 미소. 주인공은 누구? 사람들은 오해를 쉬운 쪽으로 믿었습니다. 정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은호야, 우리는 밥으로 버티자. 그 말은 오래된 방식의 사랑이었고 오늘 같은 날에는 그 방식이 가장 믿을만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새 집의 불이 거의 동시에 꺼졌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했고 누군가는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운동화를 신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다음 날을 준비했죠. 준비라는 건 사실 대부분 마음의 정리를 뜻합니다. 정리가 끝난 마음은 결국 누군가에게 가서 닿게 마련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싶어 하면서도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아주 가늘게 내렸습니다. 지혁은 우산을 들지 않았고 일부러 비를 맞았습니다. 빗방울이 이마를 지나 눈가로 흐를 때 이상하게도 그동안 경고했던 책임의 모양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자필로 적어둔 4줄짜리 문장이었습니다. 첫 줄에는 사과, 둘째 줄에는 정리, 셋째 줄에는 시작, 마지막 줄에는 함께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첫 줄을 아주 천천히 밑줄 그었습니다. 어떤 시작은 사과로만 열리기도 하거든요. 같은 시간 성재는 회사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참아온 마음이 더 이상 멈춰있지 않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가면 누군가가 뒤로 밀릴 것이고 그가 물러서면 누군가가 앞으로 쏠릴 겁니다. 우정과 사랑의 무게추는 늘 미세하게 움직이는데요. 그는 드디어 자신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면으로. 그는 속으로 그렇게 쓰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즈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지혁이 들어섰고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분명 어제와 달랐습니다. 지혁은 조심스럽게 자리 앞에 서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리하고 사과하러 왔어. 은호는 한숨 길게 쉬고 컵을 꺼냈습니다. 그럼 뜨겁게 드릴게요. 천천히 드셔도 식지 않도록. 두 사람은 웃었고 이번엔 웃음이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간다는 건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웃음의 길이만큼 다음 장면이 조금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잦아들 무렵 문자 하나가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고 첨부된 건 사진 한 장. 바자회 무대 뒤 누군가의 악수가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모서리가 사진 아래쪽에 살짝 보였고 날짜가 찍혀 있었죠. 그리고 캡션 하나. 이 악수, 누구의 책임을 살렸을까요?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해석을 꺼내 들었고 이야기는 오늘의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세 가족에 얽힌 사랑과 갈등 속에서 비혼주의자 이지혁과 그를 사랑하는 지은호, 그리고 절친 박성재 사이의 팽팽한 삼각관계, 거기에 부모 세대가 남긴 상처와 책임까지 교차하는 KBS 주말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결혼식 중단 이후 각자의 방식으로 흔들리는 세 사람과 자선 행사에서 벌어진 오해를 은호가 침착하게 풀어내며 신뢰를 되찾는 흐름, 성재가 아버지 앞에서 원칙을 택하며 우정과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전환, 그리고 지혁이 사과 정리 시작으로 마음의 순서를 재정립하며 다시 은호에게 다가서는 전개를 상상해봤습니다. 끝에서는 익명의 악수 사진이 등장해 책임의 향방과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최신 줄거리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한 예상 대본이라 실제 방송 전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그 차이를 비교하며 보는 재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드라마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